네, 이번 시간은 두정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두정엽 하면은 체성 감각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단순 계산부터 입체 공간 도형 있죠. 이런 것을 인식하는 그리고 언어의 이해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이거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해부학을 조금 보면서 그쵸? 위치별로 기능을 좀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브로드만의 영역으로 숫자가 다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체감각 영역입니다. 보통요. 이 1, 2, 3 부분이 좀 손상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기능을 좀 더 이제 좀 딱 드러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 반대편에 체감각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쵸 우리가 좌뇌 우뇌가 있겠죠. 반구 좌반구 우반구가 있을 때 이 1, 2, 3 부분에도 그쵸 좌반구 우반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왼쪽에 1, 2, 3을 그쵸 이쪽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요 반대쪽인 오른쪽에 체성 감각이 소실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체성 감각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통증 있죠. 통각 그리고 온도 감각 그리고 눌리는 느낌 압각 그리고 그쵸 스치는 뭐 촉각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죠. 5번, 7번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체감각 연합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조금 재밌는데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내가 이미 경험했던 감각을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그쵸 내가 경험했던 이 저장된 기억과 비교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비교하고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그쵸 어떤 물체를 놓는지 안 알려주고요. 그럼 제가 사과를 한번 그쵸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쵸 막 만집니다. 열심히 그쵸 이게 뭔지 파악을 해보는데요. 뭔가 그쵸 테두리가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맨질맨질해요. 그쵸 표면이 굉장히 이제 맨질맨질하면서 그 다음에 그쵸 꼭대기 부분에는 뭔가 풀 이파리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사과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쵸 사과를 만져봤던 이런 경험과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로 그쵸, 느끼면서 그쵸 이거는 사과겠구나 하는 그쵸 서로 예전 감각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는 이 공간이 바로 체감각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요 이게 잘 안 되겠죠. 도대체 이 물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쵸? 이게 바로 촉각성 실인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물체 크기나 형태도 분간을 못하는 입체 인지 불능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3차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연합이긴 연합인데요. 3차라니 좀 있어 보이죠? 보통 여기는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그쵸, 복합적인 형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촉각, 운동 감각, 그리고 시각,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 그쵸, 감각, 그리고 청각까지도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가 그쵸, 종합이 되겠죠. 연합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쵸, 지각 인지 능력에서 정말 복잡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쵸, 타격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쵸, 슈프라 마지날 자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말로는 모서리 위이랑이라고 합니다. 슈프라 마지날 자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이겠죠, 자이러스니까.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모이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다 3차 연합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차 연합 영역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요. 보통 실행불능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실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세,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지금 망가졌으니까 이런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자, 절스트만 신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드롬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두정엽 중에서도요, 우성 반구 두정엽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우성 반구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손잡이 있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걸 결정하는 방구랑 이제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언어를 담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우성 방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로 그쵸?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 오른손잡이는요 대부분이 좌반구 있죠. 좌반구가 우성 방구입니다. 자, 그쵸. 웬만하면 이렇게 왼쪽 방구에 언어 중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성 방구에서 하는 이제 역할이 언어도 담당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언어부터요. 그냥 이제 단순한 계산, 글쓰기, 아니면 시간적 선후관계, 그쵸.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좀 이상해졌다 라고 했을 때 절스트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자, 일단 핑걸 아그노시아라고 하는 수지 시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내려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저스트만 신드롬이 있는데요. 자, 수지 시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는 자, 손가락을 그쵸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내 손가락의 각 명칭을 내가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시된 손가락을 고를 수도 없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수지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좌우 혼동, 거기다가 단순 계산부터 쓸 수 없는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성 방구에서 3차 연합 영역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옵틱 라디에이션이 손상이 되는 경우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따로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보이는 게 편측무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한쪽이 아예 사라졌죠. 이걸 우리가 보통 편측무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쵸 비우성방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우성방구 쪽에 3차 연합 영역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편측무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비우성방구에서 뭘 하냐면요. 기하학적인 공간 구성, 입체 인식 이런 게 또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보통은 좌반구가 우성반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뇌가 이렇게 비우성반구일 거고 여기에 있는 3차 연합 영역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편측 무시가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왼쪽이 또 이렇게 편측 무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두정엽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